과연 조선과 방산이 역V자형으로 급격한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꼬리 달리고 돌려서의 문제가 아니고, 뭐 어차피 우리도 좀 아쉽지만 어제 기준에 OMA 20여 매 거래를 수반하고 또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5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수준, 그러니까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따라붙는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꼬리 달렸을 때 정리를 못하고 오늘 과하게 밀리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74,500원에 신규 편입, 뭐 추가 편입 이렇게 설정해 드린 상태에서 굉장히 짧은 손절을 드렸죠. 오늘 기준으로 73,600원. 그리고 이탈되고 손절하고 되돌리는 흐름에 일반적으로는 저점 찍고도 2% 돌리면 매수를 합니다만, 우린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붙었어요. 다만 역V자형의 기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야간에도 교육을 해드렸지만은 20-30%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뭐 매도 사인이 나오면 정리했다가 재편입 기준 뭐 이렇게 들여다보자. 다만 이제 오늘은 갈등을 했던 부분이 되돌릴 때 흐름하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이 상대적으로 덜 미끄러졌어요. 덜 미끄러지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급도 일단은 뭐 그렇게 매도가 나온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이제 플러스까지 반전이 된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줄긴 했습니다만, 뭐 골드만삭스 창구에서의 매수도 좀 있고, 뭐 개인선호 창구에서는 소폭의 매수가 있지만은 뭐 크게 결론적으로 공격적인 설정을 잡기에는 거래가 좀 아쉽고요. 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돌파의 거래는 아니에요. 방산 쪽도. 그래서 오히려 거래가 더 세게 터지면서 이제 움직이면 뭐 들여다볼 수 있다는 기준이고, 우리가 지금 63만 원대 정리를 해놓은 상태라서 애매모호해요. 지금 막 거래가 엄청나게 터져 있고 슈팅이면은 따라붙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0위인 HD 현대중공업이 하루에 10% 이상 밀린다. 지금 아마 순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위로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 HD 현대중공업도 10위로 올라선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시가총액 순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차피 조선방산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흐름이 됐죠. 코스피 기준에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위로 올라섰네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11위. HD 그룹주는 전체 시가총액이 5위까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 10위 안에는 이제 한 종목도 없는 거고, 전체 시가총액, 그룹 시가총액은 5위 안에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주도 전체 시가총액이 6위까지 올랐어요. 근데 시가총액 순위에 일단은 10에 이제 겨우 들어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하나 오션도 뭐 치고 들어올리다 보니 6위까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오늘 미끄러지다 보니까 한 삼성화재의 시가총액 순위를 내줬어요. 지금 현재 뉴스는 내줬는데 좀 과하다기보다는 뭐 쉬어간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그룹도 지금 시가총액 총합의 순위가 10위까지 올라와서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넘겼다, 이렇게 이제 뭐 보도자료 쭉 나온 건데, 일단은 어찌됐든 그 상황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20위에 발을 처음 담궈놓던 거죠. 지금의 추세 강화는 뭐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라이브 방송에서는 전체적으로 종목을 이제 압축하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원래 이제 박스를 여기다 바로 그림을 그리진 않는데 오늘은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죠. 거래를 수반하고 4대 천원 캔들 상승 잉태 확인형에 엄청납니다. 이 갭까지 형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보고 따라붙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이게 12%, 이게 17%, 이게 8%, 9%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슈팅이 나왔죠. 우린 여기서 다 들어갔잖아. 근데 지금에 와서 뭐 중내산에 하면 뭐해.
그 중내산해라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도 되나요 질문이 많아요. 낙폭이 심한데 근데 결국은 이자락까지 내려온 것도 아닌데 뭔 낙폭이 심해요. 어? 그리고 지금 줄을 거드린 부분이 요 자락이 망치형의 딱 절반을 되돌리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럼 종가가 이렇게 끝나면 망칩니다. 그럼 내일 기준에서 거래 터뜨리고 슈팅 나온다면은 그때 강력하게 따라붙으면 되는 거야. 그때. 이해되세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또 왜 못 따라붙을 수 있지. 다만 우리는 두 종목, 세 종목 정도를 정리를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지금 압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뭐 단가, 지금보다 조금 더 눌려 있는 단가 수준에서 그런 상태에 세 종목을 정리해서 압축을 했는데 물론 방산 조선을 좀 일찍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재편입도 무리수는 없다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조금 집중하려 하고 있어요. 지금 뭐 12시 37분이고 그래서 이 캔들도 무시할 수 없는 캔들입니다. 망치형의 기준의 캔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교육에서 삼선 전환도까지 4대 천왕하고 삼선 전환도까지의 교육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상. 근데 뭐 그래도 삼선 전환도에 대해서도 이왕이면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삼선 전환도의 본연의 그 흐름보다도 응용을 해서 캔들에 접목시키는 흐름을 좀 설정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일봉이 있고 주봉이 있지만 주봉에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캔들 패턴을 놓고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 이제 우리 기준에서 뭐 예를 들면 이 두 개의 캔들을 묶어서 보고 싶다. 변동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겁니다. 시가총액 11위까지 올라온 종목을 8만 1,000원일 때 하고 요 자락에 7만 원 수준 고점 대비 장중 기준에 한 10한 2, 3% 밀린 건가요? 작지 않죠. 굉장히 크게 밀린 겁니다. 시가총액이 뭐 순식간에 뭐 2조, 3조씩 막 날아가 버린 그런 흐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현재 종가의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옆으로 그려놓을게요. 현재 종가가 여기가 되죠. 그죠? 시가는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됩니다. 시초가는. 이거 캔들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캔들이 쉽다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고 두 개를 묶어서 봤을 때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이렇게 저점이 되는 거겠죠. 그럼 캔들을 그려보면요. 얘가 지금 음봉의 캔들이 되는 거예요. 시초가보다 어찌됐건 두 개를 묶어놨을 때 시초가보다 밀려있죠. 그럼 음봉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음봉에 꼬리가 이만큼씩 달려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이제 도지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돌려서 주가가 이렇게 붙어주면은 완전한 도지가 되죠. 그럼 이만한 크기의 캔들이 지금 요 정도 하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변동성입니다. 작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얘도 저점 대비 17%짜리고 엄청나게 큰 도지가 형성됐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장족형 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캔들은 일본식 발음이 있고 일본식 이름이 있고 또 스티븐 니신이 80년대 뿌렸기 때문에 콤마 문화회사가 만들었을 때 일본식 발음과 글로벌 시장에 80년 중후반에 뿌릴 때의 스티븐 니신이 뿌릴 때의 이름, 영어식 이름과 그것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우리도 한자 문화권이죠. 한자 문화권 기준에서 한문이 섞여 있는 장족형, 다리가 긴. 그럼 장족형의 캔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위든 아래든 방향이 굉장히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 위로 나오면 지금까지의 상승 추세였잖아요. 지금 뭐 일부 횡보지만은 그러니까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위로 굉장히 세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흘러내리면 하락 반전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도지라는 거는 힘겨루기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 보합권에서 힘겨루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윗방향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무너져서 내려간다면 말 그대로 고점 대비 20-30%의 조정은 쉽게 나온다. 30%라고 하면은 6만 원이 깨지죠. 5만 원대 중반. 20%라고 해도 5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5만 원 중반.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폭과대라고 막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오늘 여력이 있어. 야, 어저께 막 손절 다 해놨고, 오늘 뭐 편하네. 주력주 어제 슈팅 나온 이후에 좀 쉬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뭔들 못 사요. 돌릴 때 조선주 세 개 중에 뭐 살까 고민하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 오션 쪽 위주잖아요. 그럼 하나 오션 쪽이지. 또 HD 현대 인력도 HD 현대 중공업도 보는데 거긴 돌리질 못하니까. 그럼 얘 혼자 돌릴 수 있겠느냐? 그것도 또 무리수가 있어. 하여간에 조선의 대장은 변동률 상승률로 얘고 시가총액 기준에서도 뭐 얘하고 HD 현대 중공업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삼성중공업만 이제 저 밑에 10조 원 초반대 11조 12조 요런 상태고 얘는 24조 25조까지 올라갔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지만 거기는 뭐 또 30조 수준에 오늘 맞아서 27조인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얘는 마이너스권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계 뜨진 않아요. 검색계 뜨진 않더라도 교육 받으신 분들은 편입이 돼요, 안 돼요? 편입이 되는 자락이란 말이에요. 대신에 손절은 어디예요? 망치 6 달아붙었는데 망치가 훼손되면은 손절이지. 그럼 이걸 문자로 쏠 수 있느냐? 아니 오늘 들어가서 마지노선 설정해서 73,600원 깨뜨렸는데 뭐 지금 다시 돌려서 그러면 살 수도 있지 당연히. 그건 중기 추세로 가져갈 때 사는 거야. 그럼 중기로 지금 위치에서 가져갈 만큼 윤정도의 간이 크냐? 솔직히 안 커. 내 돈이면 상관없어. 고객분들 운영자산인데 직접 매매는 하시지만 제 매매 사인 대로 움직이는데 그냥 아예 갈 것 같아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돼요 그렇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공식 사인은 내일 돼서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을 넘기면은 따라붙죠. 거래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계속 이 자락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계속 못 들어가잖아. 빨간 불이든 파란 불이든. 응? 만약에 얘를 들어가려고 했다면 좀 일찍 요 자락에서 들어갔어야 돼. 저점 찍고 돌릴 때 요 2% 구간. 근데 여기서 못 들어갔잖아.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요 고점까지 한 10%대 이상이 남아있는데 거기까지는 거래가 1조 이상 안 터지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은 고점 넘겨도 1조를 못 터뜨리면 신뢰도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온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 조선주는 역부입장으로 나오진 않을 거다. 20% 조정이 그게 역부입장은 아니에요. 역부입장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이제 에코프로가 이렇게 이 역부입장이죠. 그잖아요. 어제 교육 들어보시면 어때요? 왜 여기서 매도를 했는지 캔들을 여러분들이 왜 보시는지. 이거 뭐예요? 정확하게 이게 뭐예요? 석배령이잖아. 그냥 캔들로만 놓고 따질 때 석배령. 우리는요 캔들만 따져? 여기서 꼬리 달리고 거래대금 상상을 초월하면 매도지. 거래량이 별로 없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시라니까. 하루에 4조 터지고 박살났으면 끝난 거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대박이잖아. 텐버거. 여기서 왜 못 샀어? 윤정도 샀어 못 샀어? 무조건 100% 사지. 거래 터지고 슈팅인데. 여기서 사 못 사? 100% 사지. 어제 보셨잖아요. 여기서부터 거래대금 1조를 넘겼다고. 여기서 살 수 있어 없어? 여기선 전략 매도지. 80만 원 찍고 5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전략 매도예요. 포스코 그룹주로 갈아탔어요. 비중을. 그리고 여기서 장학형이든 잉태형이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꼬리 달릴 때 매도. 캔들 패턴으로는 여기서 전략 매도. 단 한 번이라도 매수 사인 나온 적 있어요? 없어. 이런 데서 중간에 한 번씩 반등 나오면은 정신 나간 애들이 방송에서 또 헛소리 하잖아요. 얘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는 진정한 반등인가. 거래가 없는데 개뿔이나 뭔 진정한 반등이야. 4조 터지던 애가 지금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100분의 1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의 교육은 캔들 하나 하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역부입장으로 안 나온다. 이것도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주봉월봉이 역부입장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40조를 넘기는 지금 현대차의 시가총액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얘가 더 올라갔었다고. 개뿔이나 실적도 없는 애가 말이 돼? 그렇다고 얘가 실질 2차 전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결론적으로
역부입장이 나와야 안 나온다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대형주가 조정을 받을 때는 얘가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거니까 5위, 6위, 한 10위 안에 들어왔단 말이지. 미친 거였지. 미친 거였으면 그 욕만 하지 말고 수익을 내야지. 수익 냈어, 안 냈어? 냈다니까. 걱정하지 마죠. 우린 수익 냈어. 작살이잖아요, 그죠? 그럼 윗꼬리가 싫다 하더라도 세 가지 우리가 별 세 개짜리 캔들을 놓고 보더라도 삼선 전환도를 배우면 얘는 여기가 장악형이 끝난 거야. 최소 여기선 다 팔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120만 원에서는. 자, 결론은요. 역부입장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런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조정이 한 30% 되나요? 150만 원에서부터니까 수정 주가로 보시면 30만 원에서 19만 원이라고 치면은 31만 원, 19만 원이면은 얼마야? 12만 원 빠진 건가요? 12만 원이면은 40% 가까이 빠졌네. 이거 아주 특이한 케이스. 미친 듯이 슈팅을 줬으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20-30% 정도. 그것도 굉장히 깊은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20-30% 조정이 나오고 가격 반발력 나오고 그리고 끝난 종목은 어떻게 된다고요? 윤정두가 얘를 이날 2차 전지 전략 매도한 이후에 두 번 다시 안 쳐다보고 선대인 그 미친 정신 나간 애들 박순혁이 헛소리하고 있을 때에도 오히려 KBS 나가서 2차 전지 다 팔라고 악을 썼잖아요. KBS에도 또 깜짝 놀라가지고 30분 영상 찍으려고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2시간을 찍었어요. 2차 전지 쌍매도 하십시오. 그 주변에서 얘기하는 그 정신 나간 애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물론 단어는 가렸었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지금 10월 말 방송입니다. KBS. 10월 말. 10월 말에 2차전지 리스크율 너무 많습니다. 전략 매도. 그렇게 하고 매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요. 이때 기준에 하이닉스를 다 샀어. 한미반도체하고. 그 영상 여기 그대로 넣는 거야. 시황, 2차전지, 신고가랠리 IT, 2차전지 vs 반도체. 전체. 저 때만 팔았어도 초대박이야. 11월 초에 공매도 금지되고 상한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꺾였죠. 그럼 정확히 보시면 이거 아니야. 이건 뭐냐면 MSCI 지수 편입돼서의 거래량이고 MSCI 편입됐을 때 이제 그 인덱스 쪽에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액티브 쪽에서 물량 내놓은 그거고요. 상한가는 요게. 요거. 그리고 바로 뭐예요? 석배령이죠. 캔들 하나만 배웠어도 석배령이잖아. 아니 따라붙을 수는 있어. 또 왜 못 따라가? 거래 터지고 움직이는데. 이 고점 넘기는 것도 아닌데. 거래되면 오래간만에 1조 터졌는데. 석배령이잖아.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근데 여기서도 못 팔아. 여기서부터 지금 빠져내려온 게요. 62%예요. 이 고점에서 빠져내려온 게 62%, 저고점에 빠진 게 80%예요. 근데 역부입장이 아니라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그러나 역부입장이 안 나온다니까. 요게 나오니까 이럴 때 따라 붙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하잖아요. 어찌됐건. 혹은 정리를 진짜 못했다 그러면 이런 데 정리를 한다고. 왜요? 거래 급감하거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래 터졌거든. 4조. 4조가 왜 나올 수 없는 거래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코스닥 거래대금 제일 없을 때가 5조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잖아, 이번에. 근데 종목 하나가 4조씩 터졌는데 그게 쉽게 또 터질 것 같아? 올해 봐보자, 이거. 5조잖아, 5조. 5조도 안 돼, 4조 8천억이네. 그러면 4조 8천억 여기가 5조인데 종목 하나, 에코프로 하나가 또 4조씩 터뜨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지. 시장 상황이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요 흐름이 조선이나 방산이 이정점이다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조선이나 방산의 정점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요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이것도 굉장한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더블 낸 거예요. 여기서 더블 내놓고 그리고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하반기에 이게 150% 올라온 거예요. 금양이 박순혁이 앞잡이 세워놓고 주가 조작하면서
700억짜리 12조까지 땡겼는데 요 당시에 금양이 얼마였냐면 3천억에서 2조까지 땡길 때예요. 박순혁이 앞잡이 세워놓고. 그래 반토막 났죠. 박순혁이가 도망가서 없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시장에서 도망가 버렸어. 그래 이제 한겨레에서 여기서 한겨레가 금양을 무지하게 깠습니다. 한겨레 신문 언론사가 금양을 이건 쓰레기다 하면서. 근데 갑자기 2차 전지가 아니에요. 얘네는 사실상은 2차 전지는 배터리 3사를 얘기하는 거지. 어찌됐든 미친 듯한 랠리가 나올 때 박순영이가 여기서 다시 등극을 합니다. 이유는 방송 나올 때 짜집기 했던 그 방송 원고를 짜집기, 다른 애널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짜집기 해서 책을 냈는데 이렇게 날아가니까 2차 전지 도서가 시중에 없는데 박순혁이께 그 짜집기한 책이 있다 보니까 그게 베스트셀러. 10,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금융 쪽은. 그 어마어마하게 팔린 것도 아니었어. 근데 그 10,000권을 뭐 그 수준을 팔고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그때부터 박순혁이가 지가 작가라고. 지가 무슨 작가야. 남의 글 짜집기 표절한 거를. 그렇게 해서 나와서 헛소리 하다가 요렇게 또 반토막이 나니까 도망갔어 또. 두 번 다시 나를 찾지 마라. 나 때문에 수익 난 것들이 나를 또 욕하냐 그러면서. 도망갔다가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정신 나간 애가 얘를 150인데 800 간다 그런 거죠. 그럼 800만 원이면 시가총액이 200조까지 올라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160조가 안 돼요. 영업이익 30조 찍는 애가 올해 30조 전망이죠. 160조가 안 나와. 근데 얘 실적도 없는 애를 800만 원, 그러니까 200조 간다 한 거야. 선대인까지. 그러니까 선대인이가 지금 주가 조작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추정하는 그 부당이익금이 한 200억 가까이 돼요. 선대인이가. 그리고 박순혁이도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선행매매로 금양 쪽 선행매매로 그 7억 원의 부당이익 취했다고 압수수색 당한 게 작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다 손절을 쳤는데 이데일리라는 그 마이너 업체 KG그룹에 있는 이데일리 경제TV가 박순혁을 지금도 불러갖고 쓰고 있어요. 시청률 때문에. 정신 나간 거지. 고점 대비 80% 밀렸다고. 결론은 하여간 뭐 쓸데없는 얘기로 빠졌는데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 역보입장으로 보이겠지만은 일봉으로는 요 기준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의 방산조선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 정도인데 요 자락이 오면은 이제 도망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몰라요. 사실 그게 정점인지 저도 알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기회는 있다. 요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가격 반발력 이렇게 한 번씩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냥 흔히 얘기하는 뭐 기술적 반등을 위해서 도망간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거래가 이 정도라도 터져 있는 애들이 기술적 반등을 얘기하는 거지. 거래도 개뿔이나 없고 뭐 그런 애들 무슨 기술적 반등이 어딨어. 그냥 에코프로 지금 무너져서 80% 깨진 것처럼 반등이 어딨어. 그 반등은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미련이 남은 물량들. 얘 빼고 나면은 거래도 없죠. 없는데 가격만 가격 반발력이 나오죠. 박순혁이 뭐 지는 여기다가 2억을 더 꽂았습니다. 우리 마눌님한테 혼내. 걔가 그 도서 짜집기 한 거를 자기도 막말로 쪽팔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로 책을 좀 업을 시켜가지고 한 권을 더 내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걔 팬카페가 생겼잖아. 거기서 20만 원에 예를 들어서 10,000권을 팔아먹었으면은 20억이야 그것만. 근데 그걸로 또 주가 조작도 지가 돈 들어갔잖아. 쓰레기인 거지. 하여간에 지는 여기서 또 2억 샀다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그 ETF 상품이 1,000억인가 더 팔렸어요. 그 1,000억 넣은 개인들은 다 죽은 거죠. 80% 마이너스인데. 그런 애들을 지금도 활동하게 활동 자체가 아니라 냅두면 안 되는 건데 하여간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이런 흐름이 나와요. 나오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올라간 이유도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 올라간 이유도 공매도 때문에 주가 못 갔다는 게 아니고 얘는 공매도가 보시면은 개인들이 물량을 계속 사죠. 근데 공매도를 계속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부 공매도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들이 샀잖아. 그러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 공매도하고 주가가 못 갔어요? 아니라니까. 공매도하고 주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얘 공매도의 비중이 이 정점 찍을 때가 6%였어요. 상장 주식수의 6%. 그러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장내 매수를 통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가 11%가 넘어요. 요 공매도 6%하고 11% 장내 순매수 비교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공매도 때문에 주가 못 갔다는 거는. 그리고 여기가 1,000억이었고요. 여기가 15배 올랐잖아. 그래서 1조 5천억이 된 거야. 올라가는 사이에 공매도도 거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져 내려올 때는 오히려 개인들이 물량 뺏기죠. 소폭의 매수가 있었어. 이런 게 다 공매도 대차 상환입니다. 공매도만 있는 게 대차 거래도 있어요. 수급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주가는 못 오르죠. 떨어지는 물량만 받는 거야. 왜? 위로 왜 사? 밑으로 사서 헐값에 상환해야지. 그들에 의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비이성적인 흐름 속에서 MSCI 지수 편입이 됐어야 되는데 5월 말 기준에 편입이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MSCI 쪽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7배 올라온 거예요. 7배 여기서. 그러니까 그 규정을 바꿔가지고 단기 급등 나온 종목은 편입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결론은 8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깨진 거야. 뭐 그런 스토리도 모르고 뭐 2차 전지가 어쩌네 저쩌네. 아이고. 그리고 나서 그 물량이 액티브 쪽에서 물량이 나가질 않죠. 오히려 더 샀어요. 액티브 쪽에서. 그렇게 돼서 왜냐면 이제 그 시가총액 비중만큼 편입이 되는 거니까 그게 8월 리뷰 때 이제 편입이 됐죠. 그때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2차 전지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 정신 나간 희대 사기꾼 박순혁이라는 놈하고 선대인이라는 그 쓰레기가 같이 그 영향에 이창환이 이런 애들 어린애들이 또 미쳐가지고 날뛰는 그런 상황 속에서 ETF가 미친 듯이 팔렸죠. ETF가. 그 ETF가 팔리면 뭘 사요? 시가총액 코스닥 1, 2위를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을 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급 ner린 거예요. 거기에 시가총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얘가 시가총액 전체 시장에 10위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마지막 자락에는 뭐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기고 에코프로 BM도 50조를 넘기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90조를 넘겨요.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그 당시 기준에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쪽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인덱스 상품에서 코스피 200 지수 상품에서 얘 매수를 하게 되죠. 기계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알테오젠이 쓰레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알테오젠이 어찌됐건 실적도 없는 회사인데 계속 수급이 찔끔찔끔 들어오는 거는 시가총액 규모에 맞는 인덱스 상품에서의 편입 비중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점 물량 매도, 신규 매수. 또 환매가 없으니까 계속 매수. 꺾이는 건 왜 꺾이냐? 정점에 달했는데 이 정점에서 누군가의 차익 실현, 공매도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뭐 차익 실현이든 뭐가 됐든 그 상황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죠. 줄어들게 되면 줄어드는 만큼 코스피 또 혹은 코스닥 지수 비중이 줄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ETF 상품에 20% 로스컷이든 30% 보통 20% 로스컷을 건단 말이에요. 로스컷 물량 나오고 그리고 나서 환매가 없으면 또 사. 그래 놓고 또 밀리면 또 로스컷 물량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 밀리는 동안에 계속 로스컷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환매가 없잖아. 그럼 다시 사. 그리고 또 로스컷 나가면 또 매도해. 그리고 환매가 뭐 돈 돌려주세요 안 하면 또 사. 왜? 안 사 놓으면 욕먹거든. 법적 분쟁이 생겨요. 만약에 여기서 너무 과도해서 안 샀어. 돈은 ETF 상품에 2차 전지 사라고 돈 줬는데 안 샀어. 이만큼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야지. 그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고점에서 샀어. 이만큼 손실 났어. 절반 반토막 났어. 야, 니들이 펀드 매니저인데 이따구 걸 못해? 왜 이렇게 손실을 내? 손해배상해? 아니지. 법적으로 분명히 돈을 주면 주식 채워주세요 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채웠을 뿐인데 그 수급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오션이 시가총액 10조도 안 되던 애가 25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11월 7일이거든요 정확히. 근데 이 11월 7일부터 이 슈팅에 거래도 없던 애가 올랐잖아요. 실적이 그러면 새로 신규가 어마어마한 수주가 들어왔습니까 조선이? 아니야.
11월 7일 날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국 조선 강국 좋아 동맹 국가니까 우리가 군사 특화돼 있는 특수선박 발주할게. 발주는 개뿔이나 의회 통과되고 발주한다고 무조건 우리나라가 수주할 수는 있죠. 그러면 하나오션의 특수선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거야. LN 선박에 대비해서 크지 않아요. 근데 주가가 200% 가까이 올라왔어. 근데 수급은 들어온 것도 없어. 좋게 표현해서 손바뀜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얘가 역부입장으로 깨질 거냐. 먼 훗날 보면 월봉에서 역부입장이 나온다니까요. 주봉에서도 먼 훗날 보면. 근데 일봉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이제 거래가 어떻게 됐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둔화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질질질 흘러요. 질질질. 에코프로랑 다르지 않느냐? 맨날 그 얘기야. 뭐 바이오랑 다르다, 에코프로랑 다르다. HMM 보실까요? 채권단 지분이 많이 형성돼 있는 수급 봐봐요. 우리도 이걸 들어갔고 어떻게 돼요? 보이시는 바에 따르면 역부입자인 것 같잖아. 수급도 무지 들어왔죠. 상상을 초월하게. 역부입자인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아니야. 일봉으로 보면 사실은.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좋은 코로나 터지고 실적 개선되고 그렇게 좋은 HMM 우리도 무지하게 들어갔어요. 이거. 그랬다가 결국은 줄 거져 있는 거 봐보세요. 줄을 지금 거놨겠어? 옛날에 다 거져 있는 줄이지. 저 위에서. 이건 보이지도 않죠? 저 위에서. 저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결론은 이 HMM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손절이 좀 늦었어요. 사실은. 수익 날 때 무지하게 냈지. 수익 날 때. 무지하게 냈지. 근데 역부입자로 확 꺼져요? 확 깨지냐고. 안 깨지죠. 역부입자형으로 깨지냐고. 확 안 깨지지. 말씀드린 것처럼의 기준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서의 시가총액 비중에 대한 범위. 그리고 거래가 급감했죠. 분명히 여기서 급감했습니다. 거래가. 급감했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급감해 있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차하는 사이에 뒤돌아보니까. 개인 누적 수급 볼 이유도 없고. 아차하는 사이에 보니까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대금도 그렇고 급감했잖아. 그럼 여기서 정리를 했어야 돼. 그 여기서 또 들어간 거야. 미련을 못 버리고 솔직히 이 수익을 다 잡아먹어 놓고 이런 것도 겪었으니까 이런 조정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조선이나 방산 이게 20-30%의 조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작지 않은 조정이고 이것도 작지 않은 조정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1월 조정이 36%예요. 11월부터 12월까지 조정이 36%. 7월 30일 날 조정이 25% 이상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걸 거치고 간 건데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래 대금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수급이 계속 이렇게 들어온 거고 하나오션은 수급이 없죠. 조선은 수급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거래가 이렇게 되면 그땐 도망 나와야 되는 거. 언제? 이럴 때. 만약에 이것까지는 놓쳤으면 여기서라도. 그리고 운 좋게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라도. 결국은 별 이슈 내용도 없고 거래도 없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한 방에. 되돌리지를 못하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선과 방산을 볼 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생각하고 조정을 받더라도 이거 이렇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대형주는. 소형 잡주하고는 달라요. 소형 잡주는 그냥 곤두박질 치죠.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그렇지. 걔도 시가총액 좀 땡겨놔가지고 일봉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얘도 일봉으로는 그나마도 요 정도네. 그죠? 근데 얘가 앞부분 땡겨서 보시면 조정받을 때 90%씩 조정 나와요, 이게. 근데 일봉으로는 그나마 여기서 빠져나올 군형은 있는 거지. 어찌됐든, 만약에라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 급격히 매수세를 낼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지난주의 흐름을 오히려 기존의 회원분들이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땅을 치고 후회할 행위 하지 마시고 보면은 소형 잡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한동안 주력주가 못 움직이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센 놈이 더 간다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시가총액이 이렇게까지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의 흐름은, 또 시장에서의 흐름은 수급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수급이 지속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니까. 꺾이더라도 급격하게 꺾이지 않아. 뭐 현대 HD 현대중공업 10% 빠졌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10%씩 막 소형 잡주처럼 내려갈 것 같아요. 이게 그 어떻게 감당해? 운영사들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응?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조정을 만약에 여기서 받더라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맴돌다가 가격 반발력 줍니다. 대신에 거래가 급감하면 끝났다고 보는 거고, 거래가 다시 터져주면은 그럼 고점 또 넘기는 거예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상은 또 넘길 수 있어. 지금 벌써 16%죠. 얘기했잖아. 20에서 30% 조정이 나온다니까. 만약에 30%까지 밀린다면은 과하죠. 단기적으로는. 그럼 그게 3309, 39, 21, 11만 원 조정? 그러면 25만 원, 26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맞나요? 30%면은 70%가 37에 21, 77에 49, 26만 원. 어휴. 만약에 30% 조정이면. 근데 30% 조정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반등이 이 앞전에 거래대금의 70%, 고점을 넘길 때는 앞전에 거래대금 수준으로 넘겨야 돼. 20% 조정이면은 얼마에 7만 원이니까 한 28만 원대 정도 내려오겠네. 20% 조정이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지 라인에 헛소리 하면서 이제 뭐 그걸 쳐다보고 앉아 있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게 지지가. 메이저가 까면 그냥 밀리는 거고. 오늘 17만 주 때리니까 밀리는 거지. 응? 프로그램 17만 주뿐만 아니라 기간도 때리겠죠. 그러니까 밀리겠지. 그러니까 이런 지지 라인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대형주에. 이 고점이 의미가 있어요 대형주에. 메이저가 그냥 자금 집행 하니까 그냥 슈팅인 거지. 상승 잉태 확인형 딱 뜨고. 상승 잉태 확인형 아니야. 이날은 집행을 안 하니까 못 움직이는. 거래 없잖아. 때려 사니까 올라갔겠지. 이날 뭐 매수 안 했겠어요? 이슈가 불거졌던 12일 날 그래도 매수했을 것 같은데 했네. 32만 주. 81%의 대주 지분에 외국인이 10% 유통 물량이 없는 애를 하루에 0.5%를 때려 사니까 들어 올려진 거지. 오늘은 반대로 때려 파니까. 근데 이걸 지속성을 주고 때리는 흐름은 제한적이다. 뭐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외부에서 생각하는 뭐 얘가요 실적이 좋고 얘가요 뭐 미국의 의회를 통과하면 뭐 특수선을 수주를, 그건 꿈나라의 얘기고,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나? 누가 사줘야 움직일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라인이,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다 떠나서 핵심 포인트는 여기가 정점이 되더라도 20, 30% 밀리고는 돌린다.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다. 시가총액 극대형주는. 또 한 가지는 20, 30% 밀리고 뭐 돌린다를 떠나가지고 일단 한번 두들겨 맞은 고점 대비해서는 이미 밀려 있는 거예요. 하나 오션든 얘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밀린 게 없어요. 거의 사실은. 뭐 없지. 신고가 수준이지 여전히. 그래서 강한 애들은 대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극대형주를 얘기합니다. 그런 쪽은 거의 강한 슈팅이 나와. 그냥 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야 이걸 여기서 살 수 있어 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군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솔직히 안 밀리잖아요 지금. 알테오젠이 박살날 것 같은데 저 실적도 없는 애가 알테오젠이 막 폭락이 연출돼요. 하방 잡고 막 돌려버리죠 시장 좋으니까. 그래서 시가총액 순위로 끌어올려진 애들은 어지간해서는 급격하게 안 밀려요. 아까 에코프로 보듯이, 에코프로 BM 보듯이. 또 금양은 이제 안 봐봤는데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대비 한 90%, 80%대 밀려 있는 거죠 지금. 금양 얼마예요? 90% 밀리네. 이 쓰레기들 아주.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선대인 이런 애들을. 선대인 이거 선행매매로 압수수색 받았잖아. 그 만약에 제 방송을 뭐 보지도 않겠지만은 보면은 또 소송한다고 난리칠 거야. 소송하라 그래. 또라이 그거 아주. 거래 있어 없어요? 700억짜리를 12조 땡기는데 다 옆에서 1조를 한 애들 아니에요. 응? 근데 얘도 역부입장이 안 나온다니까. 시가총액을 12조까지 땡겨버리니까 역부입장이 나와라 해도 안 나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역부입장이에요. 일봉으로. 이런 쓰레기도 이렇게 안 밀려요. 결국은 깨지지만은
얘기해 주는 뭐다? 오늘은 아닐 거야 아마. 내일도 아마 아닐 것 같은데 모르지. 내일 뭐 개장초부터 거래가 터져서 1조 이상의 거래가 터질 수 있는 흐름, 또 하나오션 이렇게 끝나면 망치잖아. 내일 막 1조 터질 수 있는, 엊그저께 1조 4천억 터졌는데 1조 터질 수 있는 거래가 터지고 슈팅 나오면은 오늘 밑에서 손절했더라도 위로 따라붙는 거야. 농담해라. 왜? 깨지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렇게까지 가격 반발력이 있고, 거래가 급감을 해서 이제 완전히 추세가 바뀌어. 그럼 윤정도는 이거 악을 쓰고 매도를 시키죠. 악을 쓰고 매도시켜요. 박순혁 선대인은 막 간다 그러고, 걔네는 펀더멘탈도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할 줄 알잖아. 거래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알잖아. 이제 끝났잖아. 그거 하나면. 그러니까 이 흐름이 나왔을 때에 윤정도가 요 정도에서 정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19만 원 찍고 15만 원이면 얼마?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잖아. 근데 이 꼭다리에서 팔았어? 이 꼭다리에서 샀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샀다고 치고 14만 원, 15만 원에 샀다고 쳤을 때, 그럴 때에 정리하세요 하면 정리를 그때는 꼭 하시라는 얘기 하는 거고, 지금은 강력하게 매수를 하십시오 하면은 따라오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보니까 지금 못 쫓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겁이 나서. 21만 원에 올 1월달 교육에서 21만 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하면 21만 원이잖아요. 매수 사인을 교육 끝나고 드렸는데도 겁을 내서, 어제 야간에 세 번째 시간에, 물론 어제 몇 명 안 들으셨지만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당분간 좀 우리가 지켜볼 종목은 요겁니다라고.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우리가 매수한 게 말씀드렸잖아요. 요 자락에서 에코프로 박살날 때 에코프로 전량 매도를 80만 원대 다 해주고 70만 원대. 그다음 얘 밀릴 때 에코프로보단 얘가 낫다. 2차 전지의 기준에 원자재가, IRA는 악재입니다. 호재가 아니에요. 악재예요. 윤정도만 유일하게 악재라고 떠들고 있어. 그게 어떻게 호재냐고. 상식적으로 중국산을 못 쓰게 해버렸는데. 그래놓고 야 보조금 줄게. 그게 어떻게 호재야. 결론은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자원외교한다고 커넥션 무지하게 빨아먹고 쓰레기들을 다 인수해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전화위복이란 표현까지는 아니고 그게 명분이 된 거죠. 야 우리 광산 갖고 있는데.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가 그때 당시 날아간 거죠. 어찌됐건 우린 포스코 그룹주를 여기서 다 샀어요. 비중을. 포스코 퓨처엠을 20%씩 채웠으니까. LG와 포스코 퓨처엠 20%, 나머지 뭐 에코프로 BM 뭐 거래 터지면은 병행해서. 그리고 이 슈팅이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서 전략 매도를 하는데 정확히 24일부터입니다. 이날부터 매도를 했어요. 이날부터. 이날 매도했는데 이날 더 가고 이날 이렇게 가버리니까 솔직히 미쳐버리는 거지 우리가. 윤정도도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때가 50만 원대인데 70만 원이 넘게 갔어. 그러니까 하루 이틀 뒤에만 팔았어도 한 30% 40% 수익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 신뢰도 뚝 떨어지고. 그럼 뭐 이날 매도한다고 다 매도했을까? 응? 얼마 이탈되면 매도하십시오 그랬는데 원체 강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한가 간 날이 상한가하고 12% 올라오고 또 상한가 가고. 근데 결국은 한시 방송 제가 나가고 있을 텐데 식은땀 질질 흘러 나왔죠. 왜? 추가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그냥 결론은 한시 방송 중에 깨진 거야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무너지고 전량 매도. 이게 거래대금이 얼마입니까? 4조 수준. 응? 네. 여보세요. 예. 예. 이 보이스피싱 하여간에 참 안 받아야 되는데 참. 예. 결론은 이날 무너져 내리고 정확하게 뭡니까? 우린 패턴 기준이니까 하락 장악형이잖아요. 캔들 2개 별 3개짜리 전량 매도인 거야. 당연히 여기서 전량 매도지 우리는. 어찌됐든 여기서 고마운 윤정도가 1월부터 사준 거냐. 이게 1월 구정 지나고 다다음 날이에요. 구정 지난 첫날은 레인보우가 상한가 같고 얘가 12% 오르면서 2차 전지의 스타트를 알려준 게
구정 지나자마자예요, 사실. 그때 테슬라가 미친 듯이 구정 연휴 때 미친 듯이 날아갔거든. 그게 딱 쥐고 있고 저기서부터 매수를 한 거고 2월 첫 거래일부터 요때인가? 여기다 여기. 왜냐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3월이죠. 2월 첫 거래일부터 누가 날아가요? 에코프로 BM이 날아간 거예요. 에코프로가 150%, 에코프로 BM 한 60%.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미친 듯이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3월 23일 날 에코프로가 50만 원 찍고 40만 원까지 밀립니다. 전부 2차 전지가 다 그랬어요. 20%씩 빠졌어. 장 막판에. 그랬다가 보합으로 끝나요. 45만 원. 그래서 4월 1일 강연회 때에 에코프로를 선물로 드렸어요. 예, 대표님 제가 금방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기준의 강연회 때에 종목 검색기 정식 버전 오픈하면서 강연회 때 이제 VVIP 회원님들이 다 오셨죠. HTS 버전 받으려고. 그때 페어먼트 110만 원짜리 강연에 30분 이상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HTS 이제 버전 받으신 분들께는 에코프로를 드린 거예요. 40만 원대. 그게 80만 원 간 거야. 그리고 에코프로 빠질 때 포스코 퓨처엠 비중을 늘리고. 그래 여기서 다 산 거 아니에요. 그때 삼포님이 계좌가 8억이었다니까. 그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20억이 됐어요. 8억짜리 계좌가 신용 좀 쓰시고 20억이 됐어. 근데 여기서 매도 사인을 냈는데 신뢰가 깨지는 거지. 여기서는 대표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계좌가 10억이었는데 8억이 됐어요. 살려주세요. 20억이 됐는데 매도를 하는데 매도를 안 해. 송킹 선생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두 종목 딱 갖고 계시더라고. 5억 갖고 계시는데 매도를 하라는데 매도를 안 해. 왜? 견디어도 되거든.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수익이거든 여전히. 근데 그걸 왜 견디나? 거래가 급감을 했는데. 이렇게 치던 거래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라도 정리했어야 되잖아. 정리 죽어도 안 해. 그리고 여기서 정리했어 여기서. 그리고 욕하고 나가지. 그리고 욕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요런 자락에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슈팅에 조선이나 방산이 조정을 받는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도 거래가 급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럼 여기서 이제 소강 상태에 거의 매매를 얘네는 안 하겠죠. 그러면 정리했다 다시 사든 우리가 그 전략 따라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정점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들어갈 일도 없고 저기서 정리를 할 텐데 이런 가격 반발력이나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따라 움직이셔야 된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정리하라고 할 때. 그리고 지금은 겁을 낼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중한 자산이지만 엉뚱한 종목, 거래도 없는 종목, 황금 대바닥주 이런 걸 논할 때가 아니고 2차 전지 가격 반발력에 얼마나 더 슈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대금도 없는 2차 전지 기준을 설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포스코 DX 어제 상한가 찍고 오늘 13%에 밀리는데 얘가 돌릴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내일도 당장 거래가 최소 1,500만 주는 터져야 되는데 1,500만 주 터질 수 있을까? 최소.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오션은 내일 슈팅이 나오려면은 슈팅 나오면 신고가니까 그러려면은 1조가 넘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1,500만 주가 나와야 돼 얘도. 그럼 얘가 터질 수 있을 건데 얘는 계속 거래가 그렇게 터져 있었잖아요. 포스코 DX도 터지면 상관없지. 그러면 얘로 따라 붙어야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2차 전지가 드디어 터지나 봅니다. 거래가 막 조단씩 터지네요. 이러면서. 근데 그러려면은 얘가 터지는 게 아니라 누가 터져야 돼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이 터져야지. 얘가 대장일 수는 없잖아. 아무리 이슈가 있어도 포스코 DX가 포스코 퓨처엠 또 에코프로 BM의 거래를 지금 넘기고 있거든요. 얘가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못한다니까. 시가총액 규모에서 매일매일 5천억 1조씩의 거래대금을 낼 수가 없어요. 응?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복합돼가지고 정신 없는데 결론은 이제 맨 첫 부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오션의 경우에 지금의 힘의 강도는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이거 뭐 다시 또 하나 볼까? 일단 하나오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은 특수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엄청난 내용이 아니다. 그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하나 오션이 10조 넘기고 15조, 20조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의 대부분이 우리 뭐 매수세는 여기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올해 초에 4만 원부터. 지금 따블이잖아 사실. 그럼 한 발짝 물러설 수도 있어야지. 이게 지금 얘의 LNG, 우리나라의 조선업체의 현대중공업이 유조선의 세계 1위예요. 유조선의 최강자. VLCC급 후판이 2장씩 들어가는, 두 장이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가는, 보통 후판이라는 게 하나만 들어가거든요. 세계 1위의 조선 선사고, 그 다음에 LNG 선박은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1위였는데 삼성중공업이 빠르게 따라 붙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의 세계 1위고 한진중공업이 뭐 더불어서,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도크가 하나였어요. 하나. 근데 그걸 하나를 늘렸죠. 2000년 초반에. 그렇게 해서 중형 PC 선박을 만드는 업체였고 시가총액 작았어요. 그리고 얘는 결국은 이제 2조 원에 넘긴 거야. 하나그룹에 2조 원에. 물론 뭐 업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개뿔이나 무슨 업황이 그렇게 바뀌어. 안 바뀌었어요. 그 2005년도에 선복과잉이었는데 배 수명은 25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2030년? 그럼 발주가 나온다면 올해부터 이제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그럼 주가는 내후년부터 움직이는 게 맞아요. 내년, 내후년. 여기서는 워밍업이고. 근데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지. 응? 그러니까 실적 이외의 요인으로. 그 시장에서 우려는 있어요. 우려감이. 수급이 어찌됐건 조선 쪽에 안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얘는 2조에 넘겼는데 25조까지 올라왔거든요. 오늘 22조고. 말이 됩니까? 그럼 하나 그룹은 입이 찢어지겠네 지금. 2조 원의 인수한 애가 25조 돼 있고 그 2조도 지금 회사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채권단한테 돈 준 것도 아니고. 어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씩 움직여버리네. 3만 주의 매수에 야 이거 답답하네. 65만 9천 원을 넘길 때의 기준에 야 이렇게 되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가 위에서 63만 원에 차익 실현 잘했으니까 한 60만 8천 원 찍고 돌릴 때 62만 원에 멋들어지게 매수를 한번 할 걸 그랬나? 슈팅 나오면 이게 윤정도입니다라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별 매매가 된다고. 전체 매수세 내기는 좀 불편하고. 오히려 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략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수급은 개선돼 있는데 뭐 눌려서 돌리질 못하고. 어찌됐든 얘는 그래서 LNG 선박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4분기 매출 기준에서만도 2조 4천억, 2조 4,500억. 그리고 이제 플랜트 사업 부분이 3조 2천억. 그리고 특수선은 3조 2천억이 아니라 3,200억. 그리고 특수선이 3,800억인데 미국에서 의회 통과돼서 특수선 발주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 어마어마한 발주가 나올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한적이라 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2조 원 주고 인수한 애가 25조까지 가치 평가를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럼 정부가 욕을 먹어야지. KD 산업은행 배임으로 욕 직살나게 먹어야지. 야 25조짜리를 2조에 팔았어? 라고. 그것도 지분 매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하여간에 보는 거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 거래대금이 11월 7일 이후에 속된 미친 듯이 터진 거래대금이 갑자기 급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급감하더라도 주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V자형으로 내려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분히만 대처하면은 지금 장에서 잘 대처가 된다라는 얘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특징 범위는 이쪽의 이슈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저의 규모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얘도 지금 거래대금이 이게 급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V자형으로 내려오지 않고, 얘는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영향의 기준.
시가총액 10위에 안착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HD 현대그룹에 밀릴 이유도 없고. 응? 그래서 지금 재편입도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라도 오늘 기준에 뭐 저도 사람인지라 고점 넘겨 밀려 손절을 하더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거지. 왜? 전체 우리 주력주가 좀 힘들고 압축해 놓은 두산에너빌리티도 1시 반이 다 돼가는데 뭐 움직임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조선하고 방산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방산 위주로 봤고. 됐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언제든 잡을 거예요. 더 위에서 잡든. 아니 말이 돼? 이런 가격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매수 사인을 내는 사람이 있을까? 진짜 정신 나간 애들 몰빵하세요 이런 애들 빼고는. 그 몰빵하세요 했을 때 이유가 뭐야? 없잖아. 그냥 뭐 트럼프 수혜주라고. 이게 무슨 트럼프 수혜주야? 트럼프 수혜에 대한 역할 부분은 그냥 심리적인 면의 기준이고, 이때는요 트럼프의 역효과로 빠지다가 계엄 정부까지 겹쳐지면서 36% 내려왔어. 근데 이제 와서 또 트럼프 수혜주야? 아니라니까.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규모를 극대형주는 실적 전망치가 10% 이상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애널리스트들이 옷을 다 벗어야지. 어떻게 극대형주의 실적 전망치가 1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67% 전망치 대비. 그러니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오면서 추가 슈팅이 나오는 거죠.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지금은 별로 안 사는데 손바뀜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들 대비해서 외국계 매수, 기관의 매수, 매도 이 부분이 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방산주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삽니까? 이거 사도 되나요? 그러면 말도 못해. 하다가 결국은 제가 아닌 다른 쪽을 사죠. 근데 안 돼. 무조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야 되는 거예요. 방산이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응? 이해되시죠? 그리고 보여지는 수급이 애매해서 그런데 결론은 오늘은 어지간하면 안 살 겁니다라고 했는데 조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 참 그러니까 제 걱정은 딴 게 아니에요. 밖에 계신 분들 때문에 그래. VIP 회원분들, 문자 회원분들. 그분들 눈치를 안 봐야 되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나마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 윤정도 말이 맞다. 여기서 꺾여도 역부입장으로 내려오지는 않으니까 뭐 손절할지라도 들어와도 되고 또 기회는 또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오버슈팅도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거래가 3,600억이니까 1조가 안 되더라도 슈팅 나오고 내일 거래가 터져도 되고 다음 주에 거래가 1조 이상 터지면서 더 큰 슈팅을 줘도 되고. 그러니까 뭐 추세 강화인데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주려면은 밑에서 바닥에서 주지 왜 지금 줘 62만 원에 주면 되지 라고. 자 일단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검색에 뜹니다. 뜨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어떻게 설명을 했더라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검색기에 떴기 때문에 와닿지도 않을 수 있고 전략적으로 힘겨우실 수도 있는데 얘를 매수세를 냅니다. 밀리면 추가 편입을 하고 얘도 전략적으로 3월에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왔었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3월 포트폴리오로 작년처럼 다시 포트폴리오 비중을 채우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고점에서 뭐 3% 밀리면 기계적인 손절 뭐 이런 식의 대처가 아닌 전략적으로 중기 전략적으로 편입의 기준으로 시장 주도주로서의 설정 범위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 그룹주들의 기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제목은 그렇게 쓸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조선방산 급락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급락 나왔잖아. 10%면 시가총액 10위짜리가 10% 급락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당일 기준에 오늘 조정이 깊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역V자형의 그러면 없다. 그러니까 따라붙어서 꺾여서 불편하더라도 버겁더라도 일단 자신감 가지고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윤정도로 혼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차익 실현한 단가 대비해서 지금 몇 퍼센트예요? 63만 뭐 예를 들면은 그때가 얼마였죠? 3%의 조정의 기준이 그리고 5%까지 설정을 잡아드렸었고 그래서 17일 날의 기준인데 그게 지금 찾기가 힘드네. 여기 있다. 18일 날이네. 18일 날 기준 63만 9천 원. 64만 원에 파는 거네. 그죠? 3%니까. 64만 원에 팔았다고 치고 뭐 1% 위에서 사는 거 또 분할 매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그래서 와, 얘 대박이다의 개념을 떠나서 LS 일렉트릭도 방안에선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LS 일렉트릭의 편입 설정 범위가 형성될 수 있다. 형성된다. 개별 매매 기준 보실 수 있다. 수급 범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검색기에 일단 떴어요. 다시 뭐 훼손된다 할지라도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엉덩이 들썩들썩 해가면서 이거 조금 밀리면 정리할 거예요. 이거 얼마에 정리하지? 검색기 떴으니까 정리 못하는데 어떻게 정리하지? 정리의 기준으로 계속 설정을 했잖아. 장중 내내. 지금 뭐 플러스이긴 하지만. 근데 방산조선은 어느 시점에서든 들어갑니다라는 설정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검색기에 지금 뭐 살짝 떴다가 없어진 거예요. 살짝 떴다가 없어졌는데 일단은 그 정도의 거래가 이제 수반된 흐름에서 기준이 잡히니까 수급만 조금 보고 지금 뭐 한 3만 주 정도 들어왔다가 다시 2만 3천 주예요. 2만 3천 주에 약보합까지도 형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흥분할 필요 없이 차분하게 설정을 잡고 대처를 해드릴게요. 문자를 편입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편입하셔도 상관없어요. 전체 문자 나가기가 이제 외부 분들이 설명도 못 들은 상태에서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실까봐의 기준을 좀 고려해야 될 것 뿐인지 너무 세심하게 고려를 해드리고 있는 건가?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 만약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합류하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뭐 윤정도 검색하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네이버에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직접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어제 이제 야간에 교육을 해드렸어요. 시황. 어제 야간에 교육은 시황. 그리고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오늘자 공략주에 방산조선은 이제 좀 빼놓은 상태였는데 오늘 뭐 상황을 좀 보자라는 거고. 그다음 두산에너빌리티 뭐 조선 방산주 폭락주의였는데 조선이 이제 오늘 사실상 시가총액 10위 현대중공업이 10%대 하락이라면 뭐 폭락이 맞죠. 그리고 나서 지금의 부분은 더 밀리더라도 이제는 뭐 추가 한 4, 5% 전후가 되지 않을까. 더 밀리더라도 돌리게 되면은 거래나 수급 보고 고민을 해보면 되고. 그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LS 일렉트릭 지금 뭐 다시 플러스에서 밀렸다가 수급 들어오면서 다시 플러스 전환돼서의 흐름인 거고.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셔서 검색기 좀 보시고 검색기를 보는 게 전략 좀 꾸리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그 개장 초에 엔터주들 떴는데 갈등을 하다가 안 들어갔죠. 뭐 이미 갭상승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어찌됐건 다시 이제 28,000원대 중반까지 미끄러져 있는데 수급은
40만 주대 50만 주 가까이 매도해서 지금 20만 주 매도니까 좀 개선돼 있네요. 1시 반이니까 뭐 2시간 남아 있으니까 방산처럼 강력하게 좀 돌리는 흐름을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65만 3천 원 정도에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갈등을 해서 뭐 오늘 매수를 할지, 거래가 없으니까 뭐 막판에 뭐 슈팅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주간 단위의 거래 나쁘지 않아요, 주봉상으로.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뜨죠. 지금 이렇게 매수의 신호를 만약에 드리게 된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제발 좀 위축되지 마시고, 저도 제가 운영하는 자산보다 제가 운영을 많이 한다면 제가 운영하는 기준보다 여러분들의 기준점에서 더 들여다보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볼 기준이니까. 그래서 다시금 어제도 이제 검색기 기준에서 우리가 세 가지가 아니라 질문 내용이 그거잖아요. 검색기 떴을 때 어떤 종목을 삽니까 했을 때 세 가지 지금 종목이 떠 있는데 방산 2개에 포스코홀딩스예요. 포스코홀딩스는 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둘 다 사겠는데 그게 아니죠. 그럼 결론은 우리는 둘 다 편입을 했었잖아요. 둘 다 편입을 했던 과정 속에서 결론적으로 현대 로템은 서브로 봤단 말이에요. 주력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주력 포트폴리오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그래서 분할 매수로 설정을 잡습니다. 일단은 8차 목표 주가 70만 원 유지를 하고, 그리고 추후 설정, 차익 실현 손절 범위는 추후 설정. 왜? 전략적으로 이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가격은 65만 원 공방에 계속 나오고 엄청난 수급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65만 원 전후 이하 기준에서 편입 설정을 잡는 걸로. 그렇게 해서 뭐 종목 좀 세게 압축을 했으니까 그나마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만 위축되지 마시고, 단 한 번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매를 못 하신 분도 방 안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번 슈팅에서 45만 원 이후에 단 한 번도 매수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얘 45만 원까지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러려면은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걸려요. 정점 찍고 밀리더라도 45만 원까지 내려오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상 보시고 이게 부정적이지 않게 해석이 되고, 영상 보시고 이렇게 누르셔서 자료, 불기둥, 종목 검색기, 이런 식으로 내가 흔들릴 때 이런 식으로 매수 사인을 내줄 수 있는 검색기를 좀 나도 갖고 싶어요. 또 HTS 버전 검색기 나는 좀 갖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얘 또 탈퇴 신호 나왔네요. 상황에 따라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프로그램 수급이 플러스로 반전되면은 어느 가격에서든 추가적으로 매수 사인 낼 겁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건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체 영상 부분을 전체 게시판에 다 올려놔 드릴 테니까 참조하세요. 매도 신호 포착이라는 제목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매수한다. 어제도 하나 오션 그렇게 해서 매수했죠. 응? 매수 신호가 또 나오니까. 그나마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매도 신호 나온 가격 74만 원, 64만 원 대비 10,000원 더 주고 산다? 에이, 그 정도면 훌륭하고 충분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나 검색기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같이 합류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특히 이제 이번 그 캔들 교육은 아까 에코프로 교육할 때도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녹화하고 있는 그 자료에서 다 보여드렸지만은 4대 천왕 캔들 무조건 이번 기회에 다 배우셔야 돼요. 4가지만 배우면 되는데 그거를 안 배우셔? 망치형, 장악형, 상승형태 확인형, 샛별형, 그 4개만 제대로 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냥 그림 보고 이게 떴다가 아니라 제대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돈 내고 들으실 전문가는 윤정도 한 명뿐이 안 남을 거예요. 왜? 나머지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돈 받고 종목 추천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응? 얼마나 못 들어줘요. 딱 나올 애들만 딱 나오죠, 검색기에. 야, 진짜 대단한 방산입니다. 나중에 지금 이제 녹화 길어졌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드리고, 나중에 그 제 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오늘 저녁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녹화할 수도 있겠죠. 응? 그래서 방산 중에서 이제 현대로템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뭐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이제 1등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설정한 이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슈, 또 실질적인 주가를 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녹화하는 사이에 그 엄청난 갈등을 하고 결국 이제 매수세를 냈잖아요. 윤정도의 명분은 뭐예요? 검색기에 떴습니다 했죠. 그럼 2차 편입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66만 원에 재차 매수가 들어오면 65만 9천 원의 신고가를 넘기는 흐름이죠. 거기에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도 더 들어와 주면 좋겠고. 그럼 66만 원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추가 매수세를 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이 정도의 슈팅이다라고 한다면 조선 돌릴 때의 자신감이나 오늘 많이 두들겨 맞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신감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왼쪽 전화하시고, HTS 버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HTS 버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